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3일이네요. 6월 3일. 예, 월요일이고요. 6월 3일, 6월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예, 월요일.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함은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의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로 하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자, 이제 어제는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책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김승호 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우리는 몇 배죠? 우리는
10배가 아니고 10배, 물론 이제 10배가 됐을 때 XPO 코인을 파시는 분들도 있겠죠. 네, 100배. 100배면은 1000배, 10,000배. 네. 얼마나 됐을 때 우리 코인을 팔면은 좋을까요? 네. 저는 1000만원이 될 때까지, 그러면 10만 개가 1조인데 정말 그런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하여튼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키고 늘리고 벌고 이러는 여러가지 능력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일단은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은 뭘까요? 지난 여름 어느 강연에 갔더니 부모들이 초등학생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참석해 있었다. 20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로 강연장 내부는 짜증으로 가득했다. 강연 시간이 낮 2시라 꾸벅꾸벅 조는 사람도 많아 강연하기에 최악의 조건이었다. 그런데 막상 돈 버는 이야기를 화제로 강연을 시작하자 부채질로 어선했던 강연장이 일순간 초집중 모드로 돌변했다. 소득을 10배 올릴 수 있다니 없던 집중력까지 생긴 모양이다. 수입의 증가는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 어린아이조차 관심을 갖는다.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배로 10년 내에 10배로 올리고 싶은 누군가라면 이 글을 신중하게 읽기 바란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 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10배로 늘리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결심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 많아. 이건 입만 아픈 거예요. 좋은 남편 당연히 돼야 되고 훌륭한 사회인이 돼야 되죠. 우리 훌륭한 사회인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은 그것을 이뤘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가 중요하군요. 객관적으로. 순풍이란 배가 가기에 좋은 바람을 말한다. 하지만 배가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도 의미가 없다. 우리는 늘 순풍을 기다리지만 인생이든 사업이든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순풍은 쓸모가 없다. 하지만 목적지가 정확하면 어떤 바람도 순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역풍이나 폭풍도 목적지에 더 빨리 이르게 하는 바람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목표 자체를 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짜야 한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매니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것 때문에 미치고 팔짝 뛰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됩니다. 네, 노력해야 하는군요. 생각은 물리적인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진지하게 읽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성공의 근본적 씨앗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국영수를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불황과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제일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7, 80년대 토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라면 당신은 돈을 벌었을까? 8, 90년대 하룻밤에도 몇 배씩 주식이 오르던 시절에 살았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까? 2000년대 IT 붐이 일어났을 때 경제활동의 주체였다면 어땠을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로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가? 라고 말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느 노교수님의 아내분이 암에 걸렸다. 그분은 아내가 안타까워 한탄하셨다. 아이고, 저 사람 죽으면 나는 이제 혼자 무얼 할까? 누가 내 밥을 해줄까? 누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까라고 말이다. 헌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내 걱정이 아니라 남겨진 자신에 대한 걱정이다. 내가 아는 목사 친구도 병에 걸렸다. 그러자 장로들을 부르고 다른 목사들을 불러 안수기도를 받았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병에서 당신을 일으켜 세우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로 끝났다. 성직자조차 자기 먼저 챙기는 마음이 본성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장 이타적인 선의의 행동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많다. 기부를 하면 신문에 이름이 나기를 바라고 봉사활동을 하고 명패를 받아오는 일같이 말이다.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자신이 하기 귀찮은 심부름 정도를 시키지 않는 부모는 없다. 자신을 먼저 아끼기에 하찮은 일쯤에는 내 목숨보다 귀한 자식을 시키는 게 사람이다. 분명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나 대단히 중요한 자신을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도록 권하고 싶다. 스스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말이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세 번째 할 일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며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긍심.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좋아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도 감정의 결과이다. 지극히 논리적인 결정조차 실상은 감정적 결정을 정당하기 위한 확인일 뿐이다. 그렇다. 논리는 사람을 설득하지 못한다. 말문을 막을 뿐이다. 그러니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사람도 따라 붙는다. 나는 출입국 신고서에 나의 직업을
나의 직업을 이분이 영어로 써놨어요. 그죠? 하여튼 영국식은 entrepreneur. 미국식은 entrepreneur. 제가 이걸 이제 한글로 표기를 제가 했어요. 네, 영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라고 적는다. entrepreneur. 이게 사업가라는 뜻이더라고요. entrepreneur. 미국식 entrepreneur. entrepreneur.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생소하죠? 그죠? 대문자로만 돼 있어서 그런가요? 이참에 영어 공부로 영어 단어 한 가지 알고 가실게요. entrepreneur. 사업가라는 뜻입니다. entrepreneur. 영국식은 entrepreneur. 하여튼 일단 그렇고요. 나는 기업가다. 내 기업의 대표, 즉 사장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사장이다. 그렇다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의 경우는 다를까? 생각해보라. 직장에서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그들도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아닌가? 사업을 소유하거나 경영을 해도 구조 내에 갑을 관계가 있고 정부를 통한 관리 감독을 받는다. 직장에 고용돼 일을 해도 상사가 있고 그에게 관리 감독을 받는다. 동일한 구조다. 결국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기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자기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자기라는 회사의 사장이다. 다 사장님입니다. 우리 사슬 매니아 하시는 분들도 다 사장님이고 대표님이고 그룹장님이고 센터장님이고 네, 다 사장입니다. 한 회사 대표는 자기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을 시장에 제공해 수익을 발생시키고 직원으로 일하며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고용주에게 제공해 수익을 만드는 것뿐이다. 지금 어떤 직함으로 불리던 우리 모두는 사장이다. 네, 우리 모두는 사장이에요. 네. 디즈니 만화영화 벅스 라이프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세죠. 벅스 라이프.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네, 사장이 된다는 것은 회사의 모든 일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의미이다. 불경기도 사장의 책임이고 불경기에 잘된 비즈니스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불경기에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원이 횡령을 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횡령할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직원들끼리 싸우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그런 사람을 뽑았고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는 책임이다. 자본이 모자라도 자기 책임이다. 자본관리에 미숙했거나 자기 입보다 더 큰 물고기를 삼키려 했기 때문이다. 직원으로 일하는 사장들도 마찬가지다. 내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도 내 책임이다. 사장에게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색한 사장을 만나 고생하는 것도 자기 잘못이다. 그 회사를 살리고 죽일 능력을 보여주면 아무리 인색한 고용주도 벌벌 떨기 마련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의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일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벌이세가 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 동쪽에서 귀인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모든 일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은 나와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때때로 나 역시 일반 사람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곤 한다. 하지만 나는 불과 12년 전까지 40도가 넘는 텍사스
햇볕에서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시보레 박스 트럭에 한쪽 팔을 태워가며 사과를 실어 나르던 이민자에 불과했다. 내가 아는 수많은 자수성가한 사람들 역시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는 소망만 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목표와 함께 이룰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품고 죽기 살기로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너무 작은 목표에 만족하거나 쉽게 포기한다. 건강 문제, 학교, 불경기, 나이, 성별, 가족 문제를 들먹이며 핑계를 준비해 놓는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유일한 일이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위해 일어선다. 무언가 배울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책을 읽으면 된다. 회계학이 궁금하며 회계학 책을 20권 정도 읽어보라. 물리학 역시 그렇게 해보라. 나는 엑셀도 코럴 드로우도 하물며 농사도 그렇게 배웠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라.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보라. 현정이는 누구를 닮고 싶을까요? 현정이는 현정이를 닮고 싶습니다.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이야, 나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해보긴 했는데 모르겠네. 잠깐만요. 선배면 더 좋고 후배라도 부끄럼 없이 배워야 한다. 성공 비결이 뭡니까?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라.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묻기만 해도 지름길을 알려줄 텐데 지도를 들고 동서남북을 찾으며 세상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도전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도전! 손해볼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공했거나 더 현명해졌을 뿐이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다. 즉시 해야 한다. 즉시 해야 한다. 즉시. 총각 내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이영석 대표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라는 문구를 셔츠에 박아서 입고 다닌다. 즉시 실행하는 사람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치고 즉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습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습관은 10년에 걸쳐 이룰 성공을 단 3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화이팅! 또 다른 제자 중에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선생을 운영하는 나상균 대표는 바르다 김선생을 런칭할 당시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하나하나 상상의 그림으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햇빛의 질감과 직원들의 대화소리, 참기름 냄새에 분주하며 행복한 고객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상했다고 한다.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선생? 이거 드셔보셨어요? 조스 떡볶이와 바르다 김선생의 김밥하고 떡볶이. 나 역시 25년도 여름 휴스턴의 첫 번째 스노우폭스 매장을 오픈하던 그날, 여기 스노우폭스, 여기 우리 사무실 오다 보면은요, 선능역 10번 출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스노우폭스 매장이 있어. 거기 회덮밥, 네, 그 다음에 야채 샐러드, 뭐 그런 거 파는 데인데, 제가 그저께, 어제 퇴근하다가, 저것이 누구죠? 우리 승호 회장, 그 매장이었습니다.
오픈하던 그날 저녁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점 300개를 찍었다. 미국의 대형 도시마다 점을 찍었다. 다음 날이나 주말, 다음 달이 아닌 바로 그날 밤에 300개의 점을 찍으며 300개 매장을 가진 사업가로 나 자신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상상했다. 점포가 300개면 어떤 계약 내용이 있어야 할 것이며 본사는 어떻게 생겼고 유니폼과 메뉴의 포장, 모양 더불어 내가 어떤 태도로 사업을 해야 할지 세세히 상상했다. 그리고 미국 전체를 먹기로 생각했다. 이야, 나는 과일 하나를 따로 미국에 온 사람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뽑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야, 나는 생존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뿐 아니라 내 인생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일 것이다. 위대한 현인이 남긴 생각에 대한 표현에도 그 점은 나타나 있다. 이야, 너무 멋지잖아. 과일 하나를 미국에 따로 간 게 아니라 나무 전체를 뽑을 작정을 하고 미국에 갔대. 이야, 이 아저씨 아주 대단한 사람이네. 스노우폭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나폴레온 힐 작가. 제가 자기암시 공식하고 성공 비결의 6단계를 쓴 저자가 나폴레온 힐입니다. 예,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원래 기자였는데, 예, 데일 카네기의 사주를 받아서 데일 카네기인가요? 네. 예, 그 책을 25년 연구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25년을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죠. 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렐프 윌도 에머슨이 그랬죠. 나는 매일매일 뭐라 그랬죠?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다. 이 말을 하신 분이 에머슨이죠. 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의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진짜, 예.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이야. 벤저민 디즈레일리 영국 총리였던 분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예, 상상이 중요하죠. 상상. 자신이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누군가 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당혹스러운 일은 없다. 진실하고 고결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이면 어떤 것이든 만일 그것에 어떠한 미덕이나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라. 진실하고 고결하고 정의롭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평판이 좋은 것이면 어떤 것이든 만일 그것에 어떠한 미덕이나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에 관하여 생각하라. 예, 사도 바울님의 말씀입니다.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생각은 공짜다. 네, 예. 그렇다. 호이킨의 말대로 생각은 공짜다. 네, 생각은 공짜다. 생각은 공짜입니다.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다행히도 이 세상에 정말 고귀한 것은 대부분 공짜다. 행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하는 데 주로 시간을 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많은 이들이 그랬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은 오늘은 43조까지 처음 읽어서 그런지 어쨌든 예. 여기 좀 더 읽어야 되겠네요.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일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골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의견을 나누고 묻고 해결하려 든다. 설령 누군가 안 된다고 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오히려 매번 부정적인 사람과는 절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현재 가진 것 중 값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란 사실을 말이다. 그러니 언제나 낙관적이며 긍정적이고 포기를 모른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더더욱 방법을 찾으려 애쓴다. 남들이 포기할 일을 성취할 때만큼 통쾌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반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과는 반대의 시간을 쓴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현재의 문제거리들 그리고 누구 탓을 할지 생각한다. 사회를 욕하고 정치인을 나무라고 특정 연예인 흉을 보거나 친구들을 조롱한다. 그들이 이런 일에 시간을 쓰는 사이 성공한 이들은 투표를 하거나 발전적인 일에 참여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공부에 매진한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를 생각한다. 인종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혈통밖에 없고 여성차별주의자는 가진 것이 우주밖에 없고 국수주의자들은 가진 게 조상밖에 없고 실패한 사람은 왕년을 들먹거린다. 그들에게 가진 것이 과거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거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은데요. 이제 마음속 생각의 위대한 능력을 믿기 바란다. 마음에 떠도는 생각과 저 먼 우주 끝에 있는 별은 모두 똑같은 우주 에너지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개인의 가치는 우주의 모든 가치와 같고 한 사람의 생각의 힘은 저 우주의 모든 힘과 같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인생에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며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따라서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미래지향적으로 변할 것이며 과거의 연연에 후회하거나 과거를 탓하거나 과거를 자랑하며 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오, 너무 멋진데요. 네. 항상 밝고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이 되며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네.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 네. 꿈, 생각, 그리고 현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만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만약 자신의 수입이 지난해와 같고 3년 전과 차이가 없으면 5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난 시간 미래를 그리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증거다. 죄송합니다. 지난 5년간 그 어느 것도 오늘을 바꾸기 위해 한 일이 없다는 증거다. 네. 반면 지난 5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행복해졌다면 그 가치나 행복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했기에 바뀐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이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나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사랑스러운가를 기억하라. 그리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네. 오늘은 6월 3일이고요. 월요일이고요. 네. 여기까지 읽었어요. 내일은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의 측정법 수각 이론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각 이론. 네. 이것도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어요. 수각 이론. 네, 수각 이론. 자신의 마음속 부의 수각 크기에 달려있다. 일단은 오늘 이제
목소리를 제가 조절할 줄 잘 몰라가지고 제 목소리를 책을 읽는데 머리가 돈의 속성도 읽어보고 싶어요.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과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네. 어제 이 책은 소제목들을 쭉 읽어봤었죠.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125쪽 한번 읽어보고 125쪽 먼저 읽어보고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네, 가난은 정말 잔인해요. 네,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해요.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현대인들은 삶의 가치를 부의 축적보다 중요시 여긴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삶의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말인가요? 나 역시 삶의 가치가 부의 축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개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둘째,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셋째, 자신이 부자가 되리라는 자신이 없다. 많은 사람이 돈보다는 자유를 원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 경제사회의 틀 안에서는 자유를 얻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안정된 직장으로는 부족하다. 사업체는 수시로 변하고 어떤 대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 내 남은 미래 전체의 자원을 분배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또한 나는 부족함이 없고 검소함에 만족해도 부모, 배우자, 자식의 삶의 가치는 다룰 수 있다. 내 삶의 가치를 다른 가족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삶의 가치는 풍요와 쇼핑과 좋은 음식에서 올 수도 있다. 부양의 책임이 있다면 이런 가족의 욕구 또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짐작도 못한다. 마음의 가난은 명상과 독서로 보충할 수 있지만 경제적 가난은 모든 선한 의지를 거두어가고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자존심마저 앗아간다. 빈곤은 예의도 품위도 없다. 음식을 굶을 정도가 되거나 거처가 사라지면 인간의 존엄을 지킬 방법이 없다. 빚을 지는 일이라도 생기면 하루는 한 달처럼 길고 한 달은 하루처럼 짧아진다. 매일매일 배는 고픈데 빚 갚는 날은 매달 날아오기 때문이다. 또한 가난은 가족의 근간을 해체시킬 수 있다. 가난이 길어지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며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생기며 건강을 해치게 된다. 삶이 어려워진 사람은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힘들고 쉽게 상처를 받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나면서 인간관계가 부서진다. 가난은 낭만이나 겸손함이라는 단어로 덮어놓기엔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죄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라고 빌 게이츠는 말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물론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나온다고 믿는다. 그 믿음이 실행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도전하게 만들어주며 길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행해야 하니 저축하게 되고 고민하다 보니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려다 보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게 된다. 사실 천만장자 억만장자 같은 부자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타고난 재주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운이 함께 할 때 생기는 일이다. 그러나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으로 갈 수 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 가난이 생각보다 잔인하듯이 부자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행복하다.
이거 너무 여기 가난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다. 네, 정말 가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돈의 속성은요, 여기까지,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